안녕하십니까, 신상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선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아마. 매사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가는 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항상 하십니까? 누구나 다 선택은 하시죠, 그죠? 선택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이 있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은 굳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자, 선택을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저도 한번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저도 항상 선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항상 선택,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선택, 이 네트워크 하면서도 계속 선택을 하죠. 근데 이게 입장에 따라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가 직장 생활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피지배라고 그러나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당한 입장에서 할 때의 선택.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의 선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뭐 기획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뭐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선택을 계속 하죠. 뭐 서류를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그 다음에 대입을 어떻게 할까,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쓸까,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할까, 계속 선택을 하면서 그거를 풀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물론 저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느냐, 그냥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느냐는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제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항상 매 순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 가장 힘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한 건가? 아니면 내가 판단을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사업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는데라는 어떤 불안감. 선택과 판단은 아마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선택을 계속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 과정과 결과.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자,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자, 어떤 게 중요하다. 사실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학생들한테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단순하게 입시만 생각한다 그러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결과값이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잘하지는 못했지만, 학창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사회생활 할 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고 나의 어떤 마인드와 그다음에 동료애와 이런 걸 가지고 훨씬 더 성실하게 잘 성장해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저는 네트워크에서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네트워크나 사업은 본질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수익 창출이잖아요. 그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결과가 중요하죠. 가정생활은 우리가 가정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는 어떨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가정생활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값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 결과가 중요할 수 있지만, 사업에서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정은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본질을, 포커스를 과정에다 맞출 것이냐, 결과에다 맞출 것이냐. 우리가 아마 여기 이제 직급자들과 리더분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파트너들하고 이제 대화를 참 많이 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방향도 잡고 뭐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 그 대화를 할 때 이제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요번에 직급 도전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도 계속 만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마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열심히 뛰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열심히 뛰어서 내가 원하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정보다 결과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구나. 다단계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는 상당히 큰 사업을 좀 했었죠. 좀 무리하게 사업을 했었죠. 사업을 하면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쉬는 날 없이,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새벽에 새벽 시장, 농산물 시장이나 가락동 같은데, 영등포 같은데 가면서 새벽에 가서 직접 제가 장도 보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사가지고 소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배달도 내가 직접 차 끌고 다니면서 가정집에 다 배달도 해드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생활을 안 해봤던 제가 제 사업이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중요한 거. 그랬더니 1년 반 만에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망한 결과를 어느 누군도 책임을 져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 저한테 모든 책임이 다 오더라고요. 자, 정말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까요? 결과물이.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은 수입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열심히만 하면은 될 것이지. 설마 땀 흘린데 땀 흘린 것만큼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값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과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이 스크린 안에 계신 분들 중에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수익도 좀 창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왜 그 앞에 우리 최은순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범주는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뭐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뭐 제가 외계에서 온 뭐 우주인이거나 그렇지 않을 바에는 사람이 이 한국 국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거의 생각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생활했던 분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 목표라고 그러죠. 목표. 누구나 다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다 갖고 있겠죠. 자, 네트워크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가정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사회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조직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아마 본인들 나름대로도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적으로는 반드시 어떤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직급이 됐든 수입이 됐든 기간이 됐든 어떤 목표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게 큰 목표가 됐든 작은 목표가 됐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작은 목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목표를 잡았을 때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자, 중요한 거는 목표는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했죠. 목표는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표는 항상 수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또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목표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수정하는 타이밍이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사실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인 강의할 때하고는 조금 갭 차이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목표를 수정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목표를 수정을 하려면 수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수정을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업의 노하우, 비즈니스의 노하우, 타이밍을 잘 잡자.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걸 정해놨고 그 기간 안에 무언가를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잡아놨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수정을 했었으면 그래도 그냥 다시 플랜을 짜면 되는데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방법을 바꾸는 거. 방법을. 저는 목표를 계속 수정을 합니다. 계속.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는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고요. 방법을 계속 바꿨더라고요. 목표는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짜기 위해서 보통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할 때 최소한 2달에서 석 달,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는 플랜을 짭니다. 수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법을 저는 계속 바꿔요. 그 대안이라고 그러죠. 대안.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할 때 어떤 목표를 하나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 이상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대안들을 항상 세우면서 진행을 하시는가요? 아마 그 대안을 세운다면 이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수립을 해 두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자, 목표를 바꾸는 게 잘 됐다 못했다. 그런 거를 논할 오늘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지금 타이밍은 그리고 팀으로다가 조직으로다가 일을 할 때는 목표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목표를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자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스폰서와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그거를 다듬어가고 수정해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를 바꿔버리면, 특히나 그 목표를, 내 목표를 내가 바꿔버리면 그게 나 하나에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목표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아니라면 나 혼자만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거라면 그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임의로다가 일방적으로 손을 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방법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많은 대화들 중에서, 많은 논쟁들 중에서 이제 이런 논쟁을 참 많이 하죠. 장사와 사업.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 장사와 사업의, 사실은요, 장사하고 사업하고요, 별 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사와 사업의 공통점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바로 이런 차이죠. 장사는요, 장사는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게 장사예요. 사업은 내가 없어도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돌아가는 거. 그거를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 근무하다 보면 왜 그러죠? 사장님이 있든 없든 간에 조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인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사업자들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험업하고 그 다음에 미용업을 좀 많이 하시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 내가 원장이 없으면 미용실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문을 닫고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험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사업하고 장사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자, 제가 근데 왜 이거를 오늘 강의할 때 집어넣느냐.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몰랐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면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공감이 돼요. 중요한 거. 공감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오늘 강의가 사실은 제가 강의 자료를 많이 준비를 안 하고 사실 소통을 하면서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강의식으로 제가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비록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내한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 질문 한번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면서 나는 사업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장사처럼 일을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가만히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물건을 팔고 안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을 팔든 안 팔든 이거는 논외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건강을 전도해주고 수익 창출을 하게끔 도와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맞다 틀리다고 얘기 못 합니다. 왜? 본인밖에는 몰라요. 본인밖에는. 내가 뛰지 않으면 파트너들이 움직이지 않아.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이 아니겠죠. 제가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걸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제가 리더방하고 단톡방 몇 군데는 올렸는데, 자, 보통 ESS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대전에서 할 때와 서울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하면은 보통 70명에서 8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럼 양쪽 다 합치면 적어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죠. ESS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적게는 한 18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도 온 적이 있었어요. 다 아마 기억하시죠? 자, 오늘 ESS를 하는데 내 파트너가 몇 명이 나왔는지 내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분. 혹시 그 파트너들을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해 주셨던 분.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이 방에 이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사실 전체가 다 손을 드셨어야 돼요. 왜? 나밖에 안 본다는 얘기는 나만 일하는 거잖아요. 나만. 사장님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도 요번에 이제 직급 도전을 합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직급을 도전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다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전국을 다 뛰어다니면서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엔젝타에서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급 도전할 겁니다, 대표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어디를 가서 해드릴까요? 라고 대표님이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표님은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대신 대표님은 안에 있으면서 회사와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해주세요. 왜? 리더는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추스릴 테니 대표님은 그걸 해주세요. 대신 제가 회사와 가교 역할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역할 분담은 저는 대표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파트너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십니까? 이 시스템이 없다면 역할 분담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왜? 누구한테 그걸 맡길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맡길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툴이 있다면, 자, 제가 이태희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제 이태희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진주, 창원, 진주, 청주, 부산 제 산하 파트너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공식적으로 제가 이달에는 세미나를 후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해주고, 대신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제가 거기는 그 스팟으로 제가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죄송한 게 진주의 우리 그 안항근 사장님, 그 다음에 김판현 사장님 쪽, 창원. 제가 이달에 한 번도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내려가느냐?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파트너들을, 제가 경기 북부, 어디든, 어느 스폰서든 간에 자기 산하의 파트너들을 포기하고 손 놓고 하는 데는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스폰서든 간에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못 간다고 해서 거기를 손을 놓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조그만의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과정이 아니고 결과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만 쫓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이, 제가, 큰 리더들이
현장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물론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이후에 과정이 인프라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을 풀어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블루 다이아몬드니까 크라운이니까이 아니고요. 브론즈도 마찬가지고요. 실버도 마찬가지고 플래티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무조건 파트너한테 시켜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브론즈보다는 실버가 더 많이 뛰고요. 실버보다는 플래티늄이 훨씬 더 많이 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만큼 더 방향도 알고 목표도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뛰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내 파트너보다 더 많이 뛰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참 말을 안 들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 파트너들은요, 뛰고 싶어도 스폰서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큼 똑같이 절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방법과 방향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파트너들을 내가 품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맨 마지막엔 누구한테 그 모든 것들이 가느냐? 본인한테 그 짐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공식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몇 시에 하느냐면 7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끝나면 보통 9시, 10시. 근데 마감이 끼면은 보통 몇 시에 끝나느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컴퓨터가 없었어요. 저희가 마감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A4 용지에다가 자로다가 칸을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그거를 전자계산기로 숫자를 일일이 다 치면서, 그러다가 숫자 하나 잘못 치면 또 다시 다시 다 그려가지고 정말 무식하게 일을 했었죠. 요새는 그 당시에 일주일 했던 걸 요새는 1시간이면 다 끝내요. 그만큼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라떼가 또 나오네요. 그죠? 어쩔 수가 없네.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마감할 때 새벽에 1시, 2시에 나왔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7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면 뭐하지? 월급은 똑같은데 직접 회사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죠.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내 사업이면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일을 해도 피곤한지를 몰라요. 왜? 내 거기 때문에.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동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야,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야, 너한테 갈 게 뭐, 야, 수당 조금 더 가는 거, 야, 그거 약값으로 다 나가. 야,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로 다 미뤄라. 오늘 일 다 하면 내일 할 일이 없어. 이런 얘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거를 많이 느꼈냐면, 제가 대기업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뭘 느꼈냐면요, 제가 첫 직장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던 것들이 결국 고스란히 다 내 몸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다음 직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줌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나는 오늘 나오기 싫은데 스폰서가 하도 나오라고 뭐라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리고 이번 달에, 올해에, 앞으로 이 일을 하는 거는요,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새벽에 청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 본사에, 서울에, 지금 서울이 완전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 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 때문에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제가 가장 많이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네트워크 마케팅 맞습니다. 근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고요, 사업의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100명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으로다가 수당으로 받아가는 사람은 평균 2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대2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데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트너 중에 20%는 사업을 할 거고 80%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로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는 수입은, 여러분들이 받는 수입은 그 소비자들이 커피를 재구매를 하면서 올라오는 그거로다가 먹는 거예요. 그거로다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을 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먹는 겁니까?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려고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지금 이 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안 가고 저한테만 혜택이 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예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제 스폰서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왔고, 저도 똑같이 그때는 내가 죽도록 일해봤자 스폰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더라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스폰서들이 돈을 받으려면 파트너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좀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후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안 해주겠답니까? 해주겠다고요. 해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배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워크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자분들, 뭐 이분 모르시는 분 없죠? 누구예요? 자, 비교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나를 위해, 동료를 위해, 꿈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면 세상은 너를 향해 웃어줄 거야. 뭔 얘기냐면, 박지성 선수가 저렇게 유명하고 그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뛸 수 있었던 거는요, 박지성은 호날두가 아닙니다. 메시도 아니에요. 자기의 화려한 개인기로다가 저기 진출한 게 아니에요. 박지성이가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2개의 심장을 가졌다. 무슨 얘기냐? 남들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축구선수가 전후반 45분, 90분 경기를 뛰면 보통 몇 킬로를 뛰느냐면요, 조금 뛰는 사람이 7킬로 뛰고요, 많이 뛰는 사람은 한 10킬로에서 11킬로 정도 뛴다고 그래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 경기할 때 보통 평균 뛰는 거리가 구단에서 가장 많이 뛴다고 그래요. 보통 9점 몇 킬로, 10킬로 이상을 거의 뛴다고 그래요.
항상 뒤에서 남들이 못하는 거를 가장 많이. 근데 표시가 안 났었어요, 사실은. 화려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크게 인정받았죠. 지금도 그만두고도 계속 인정을 받고 있죠. 이유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앞에 나섰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누굴 위한 거다? 자기의 역할, 자기가 맡아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만들어준 거에 가장 큰 높은 평점을 주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 축구 좀 아시는 분이요. 여성분들 축구 얘기 가장 싫어하죠. 그죠? 축구 아시는 분들, 축구를 몰라도 아마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손흥민. 요새 거의 전 세계 축구 선수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핫한 선수죠. 그 선수가 개인기가 엄청나게 뛰어난가요? 대한민국 선수들은요, 개인기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력은 엄청 빨라요. 주력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 본인이 골을 많이 넣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있지만요.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 협업을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거. 루머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박지성 선수의 루머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팀원하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그렇게 융합을 하면서 화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나 괜찮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가 되는 거고, 지금 두 사람이 다 국가대표 주장, 박지성 선수도 주장이었었고 손흥민 선수도 주장이죠. 그만큼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나를 내세우기보다 나와 파트너들이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오롯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스퀘어에서 강의할 때 이런 그림을 참 많이 그립니다. 이게 악어와 저쪽에 있는 게 악어새죠. 그죠? 공생이라는 거예요. 공생. 네트워크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이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사업이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고 결과물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 마인드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악어와 악어새,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예요. 근데 공생 관계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 여러분들 스폰서와 파트너,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팀이고요, 공생관계고 서로가 도와주고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다 맞죠? 그런데 정말 마음도 그럴까요? 실제 행동도 그럴까요? 한번 스스로한테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스폰서는 절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직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긴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누가 상사고 누가 부하가 아니에요. 대표 사업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표 사업자라고 추대를 해놨지만, 대표 사업자도 공식적인 명칭은 IBO고요.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공식적인 명칭은 IBO예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 여러분들은 다 오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업무 오다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시를 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스폰서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못 잡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앞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리더예요. 그게 스폰서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한테 어떤 거를 자꾸 요구를 하고 당위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파트너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도와줄 거야.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렉스 그룹은 뭐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그룹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딱 알렉스 그룹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알렉스 그룹의 문화는요, 지시와 복종이 아니고요, 상생이에요. 상생. 공생이에요. 협의를 하면서 같이 방향을 잡아가고, 아마 저희들처럼 파트너들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수용을 해주고 같이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 저희 알렉스 그룹은 완벽하냐? 완벽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앞에 방향도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알렉스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생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스폰서서 당연히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 내가 이 직급을 안 가면 스폰서님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직급을 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당위성은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만들어 줘도 돼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안 만들어 줘요. 그런데요,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도와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스폰서가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트너도 스폰서를 무조건 따라야 될 권한, 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업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폰서와 협업을 하면 조금 더 쉽다라고 판단한다면 스폰서하고 협업을 하는 거고요. 나는 독고다의 독불장군, 세상에 나만한 사람 없어. 그러면요, 혼자 하시면 돼요. 뭐 스폰서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조직이다 보니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폰서로서 파트너들한테 권위를 내세우거나 파트너로서 스폰서한테 뭔가를 너무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사업을 떠나서 관계심에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면 내가 뛴 거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스폰서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피해의식. 근데 저는 여러분들 피해의식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저희도 성공 못해요. 스폰서는요, 어떻게 하든 파트너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공생이고 그게 상생입니다. 그래서 저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신상계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방에 있는, 이 룸에 있는, 이 줌 안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의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맞습니까? 네. 같이 생각하시죠? 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도 습관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한 숟갈씩 꼭 남기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중에 보니까
밥을 먹을 때 반찬을 하나 남기거나 밥을 한 숟갈씩 남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남깁니다. 항상. 근데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도 다 긁어 먹는 사람들은요, 항상 다 긁어 먹게 돼 있어요. 습관이죠, 습관. 사업도요, 습관입니다. 사업도 습관이에요. 포기를 한 번 하는 게 어렵죠? 두 번, 세 번 하는 건 쉽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면서 직급을 이번 달에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행을 못했을 때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래서 억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갔었어요. 왜? 그 한 번을 포기하는 거를 한 번을 안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든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든 이거를 어떤 게 맞으니까 어떤 거 하십시오라고, 여기 보면은 당연히 밑에 거는 나쁜 거고 위에 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딱 하나. 여러분들한테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사업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지만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 행동하는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행동하는 자랑스러운 제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행동하는 리더가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 큰 그림을, 더 큰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알렉스 그룹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